아랑웨스의 가을이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시절 영화는 젊은이들을 새롭고 머나먼 세계로 이끌던 안내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랑웨스 협주곡이라는 이름으로 아랑웨스라는 작은 마을을 기억합니다. 오래전 KBS 토요명화의 주제곡 아랑웨스 협주곡 2악장이 바로 이 아랑웨스를 무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슬프고 애수 어린 선율이 흐르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 부모와 형제와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선율입니다. 아랑웨스 협주곡은 스페인이 나온 세계적인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가 발표한 부르의 명작입니다. 1901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호아킨 로드리고는 3살 되던 해 디프테리아에 걸려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그는 문학과 음악에 놀랄 만한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호아킨 로드리고는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빅토리아 가미는 1902년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리의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평생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1933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피아니스트 출신의 빅토리아 가미는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올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랑웨스에서 꿈결 같은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아랑웨스의 봄, 호아킨 로드리고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온갖 풀과 꽃에서 피어나는 향기와 흐르는 물, 분수 소리 속에서 환희를 느꼈습니다. 1933년의 봄, 아랑웨스는 부부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호아킨 로드리고는 그러나 아내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점차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1937년 호아킨 로드리고는 곧 자신들의 첫 딸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에 겨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곧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이는 사산되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생명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는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신이여, 왜 제 아이를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게서 부디 아내만은 빼앗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아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는 미친 듯이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웨스 협주곡은 그렇게 분노와 절망과 신에 대한 기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1939년 4월 1일 3년간에 걸친 스페인 내전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꼭 5개월이 지난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이틀 뒤인 9월 3일 호아킨 로드리고는 아내와 함께 스페인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이삿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랑웨스 협주곡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1940년 바르셀로나에서 첫 번째 연주가 열렸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최초의 기타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이었습니다. 기타는 거대한 관현악 속에서 구슬프고 애수 어린 선율을 뿜어냈습니다. 기타는 오케스트라 속에서 묻히지도 튀지도 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곡은 호아킨 로드리고의 대표작이 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랑웨스 궁전은 봄과 가을이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다우강과 하라마강이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분지입니다. 16세기 스페인 왕실은 이곳에 궁전을 짓고 봄이면 이 궁전에 들러 사냥을 하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궁전을 빙 둘러 물길을 만들고 댐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몇 차례씩 아랑웨스를 다녀갔지만 아랑웨스는 매번 새로운 얼굴과 아름다운 선율로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왕과 왕비와 공주와 왕자와 그리고 귀족들이 거닐었던 바로 그 정원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번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책로 곳곳에는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들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수백 년 된 오래된 나무를 안으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200여 년 전 바로 이 땅에서 모반과 혁명, 처형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혼란했던 왕실과 이어지는 프랑스의 스페인 침공, 모든 것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왕들의 별장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가을날 아침 눈부신 하늘 아래 셀비엇꽃이 환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오래전 호아킨 로드리고와 빅토리아 까미도 바로 이 꽃 향기를 맡고 물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왕궁에 내려앉은 가을빛이 곱습니다. 불멸의 거장 호아킨 로드리고는 199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호아킨 로드리고를 지원했던 아내 빅토리아는 그보다 먼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구 5만 5천 명의 작은 도시 아랑웨스가 저 멀리 한국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요 명화 아랑웨스 협주곡의 2악장 아다지오의 멜로디가 시작되면 우리는 한순간 영화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궁전을 나서면 가장 유명한 식당 라나 베르데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라나는 개구리, 베르데는 녹색입니다. 청개구리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레스토랑이 1903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말 띠오 라나, 개구리 삼촌은 형제들과 이 강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시절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삼촌은 국왕에게 직접 정원에서 땅을 얻고 그곳에 식당을 세웠습니다. 12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맛있는 식사를 내놓습니다. 그 세월 어느새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이곳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 투싼은 지금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 르노, 시트로엥, 푸조, 폭스바겐은 한국차에 자리를 내주고 저 멀리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아랑웨스에 등장한 현대와 기아차, 아랑웨스가 문득 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강물은 스페인 중부 지역을 서쪽으로 흘러 포르투갈을 지나 대서양까지 흘러가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가 신혼여행에서 영감을 얻었던 그 물소리, 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아랑웨스의 협주곡이 들려오면 영화가 시작됩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와 빅토리아 까미는 스라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은 명예 귀족 칭호를 얻었습니다. 1991년 스페인 국왕은 호아킨 로드리고에게 흥미있는 귀족 칭호를 내렸습니다. 아랑웨스 정원의 남작입니다. 호아킨 로드리고가 떠난 후 그의 딸이 명예 칭호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랑웨스 협주곡은 아랑웨스 궁전의 정원에서 탄생했습니다. 정원을 생각하며 정원을 떠납니다.